안녕하세요, RPNI 이무택자입니다. 오늘 저와 만날 차는 캐딜락 XT5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과 달리 좀 특이하게 뒷모습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죠. 지금 이 각도에서 봐도 이쁘고 뭐 옆에서 봐도 이쁘고 상당히 이쁜 차인데요. 이 차는 2016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캐딜락 SRX라는 중형 SUV가 있었잖아요. 그 차의 후속 모델인데요. 요한 드나이슨 사장 체제에 의해서 새로운 장명법이 도입이 됐죠.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XT4 그리고 그 위에 2차 XT5 그리고 또 그 위에 XT6가 있습니다. 물론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여전히 플래그십으로서 이름을 안 바꾸고 있죠. 자, 이 차는 경쟁 모델이 BMW X3 또 벤츠 GLC 뭐 그런 차들입니다. 아우디 Q5 뭐 이런 차도 있고요. 그 차들에 비해서는 조금 큽니다. 뭐 비슷한 등급이긴 한데 전반적인 디자인은 굉장히 공격적이죠. 자, 이 앞모습 같은 경우는 캐딜락의 어떤 상징 같은 이 버티칼 주간주행 등 지난번 XT4처럼 일관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디자인이 약간 램프가 좀 가로로 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 캐딜락 컨셉트카에서 가져온 그 디자인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2016년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그보다는 그 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에 부분 변경 모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차는 프리미엄하고 스포츠로 나뉘는데 지금 보시는 모델은 스포츠입니다. 스포츠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사양이고 블랙 유광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앞이나 뭐 전측면 옆에서 보시면 그 굉장히 공격적이고 각이 많이 서 있습니다. 많이 깎아냈어요. 윈드실드도 SUV 치고는 굉장히 많이 누워 있고요. 그래서 스포츠 트림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블랙 유광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고 또 하나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여기 딱 문을 열면 캐딜락 불 들어오는 거 이런 사소한 거 뭐 이런 것도 스포츠 트림의 특징입니다. 자, 타이어는요 미쉐린을 달았습니다. 미쉐린 프리머시 투어 AS인데요. 올 시즌이죠 말 그대로. 앞뒤 모두 235, 5R 20인치인데 이 프리미엄하고 스포츠의 휠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스포츠가 가격이 좀 비싼 만큼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휠을 달았습니다.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차체, 이 정도 사이즈 적당하죠. 지난번에 XT4 같은 경우가 조금 그 차체에 비해서 조금 굉장히 오버스러운 그러나 스포티한 그런 타이어를 달았었는데 자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넓죠. 일단 XT4보다 딱 보시기에도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대신에 약간 여기는 이제 스포티한 디자인을 채택한 덕분에 러기지 스크린을 닫으면 조금 위아래 폭은 조금 좁은 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밀면은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XT4하고 또 다른 거는 뒷시트가 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뒷좌석에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착좌 자세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럼 바닥을 또 봐야죠. 이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요. 제키도 있고 저 안에는 이제 이렇게 차체 이 바닥에 고정시킬 수 있는 그 고정 장치 그런 게 있죠. 저거 달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쭉 한 번에 뺄 수가 있고 레일인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보시면 이렇게 당기면 아주 평평하게 접히는데요. 이렇게 이거 쟤는 왜 가다 말아. 뭐가 있나? 이 차 이거 난감하네. 어쨌든 딱 보시면 완전히 평평하게 놓아지진 않네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눕힐 수가 있다는 거. 자, 뒷좌석에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가요? 지금 착좌 자세가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약간 등받이를 지금 세워놨거든요. 세워놓으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레그룸은 굉장히 넉넉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등받이 레버를 딱 최대한 눕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 자세가 편해요. 이게 바로 XT4와의 아주 큰 차이점이죠.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 세팅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센터 암레스트 펌파이저. 약간 높습니다. 보시면 이게 어떤가요? 자세 괜찮나요? 저 정도 키에 약간 살짝 버거운 정도니까 이거보다 살짝 낮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높게 해놓으면 키 작은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불편합니다. 여기 이제 공조 장치가 있어요. 뒷좌석에서 온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는 이 아래쪽에 아주 숨어 있습니다. 잘 안 보여요. 두 가지 타입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죠. 자, 한번 시동을 걸어볼게요. 바늘이 쭉 올라갔다가 싹 내려옵니다. 네. 아날로그 타입인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요 센터 모니터가 요즘 추세에 비춰보면 살짝 작은 감이 있죠. 요 부분은 여백이에요. 여백이라고 봐야 되니까 실제로는 화면이 요만큼이라서 요즘 차들에 비하면 조금 작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 이제 물리적인 버튼으로 온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건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좋아하는 열선 통풍을 같이 갖추고 있어요. 제가 통풍 환자인데 통풍 시트 버튼 좋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통풍 환자한테는 더 안 좋을 수도 있을까? 네. 누르면 3단계로 조절이 돼요. 그래서 아까 해보니까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시동을 걸고 나면 이제 여기 변속기가 보이는데 지금 PRND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P 버튼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한 번 더 지금 뒤로 옮기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당기면 수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동을 버튼을 조절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다시 당기면 D. 여기 패들 시프트가 있고 주행 모드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XT4랑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AWA로 되어 있고 스포츠, 오프로드, 다시 투어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륜구동으로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전륜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륜 기반의 AWD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전륜 기반인데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후륜에 100% 구동력을 보낼 수 있다는 거. 좀 특이합니다. 차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보면 실내외가 상당히 이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평소 매겨보면 외관은 9.5, 실내는 10.0 이렇게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이뻐요. 네. 크게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굳이 흠잡자면 모니터가 살짝 작은 건데 뭐 그 정도야 뭐 사용성에 불편함은 없으니까요. 가죽 질감이라든가 이 우드 이런 거 너무 좋고 스피커 이쪽에 이제 보스 센터 포인트 오디오인데 스피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스포츠 트림은 여기 스웨이드 재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고급스럽고 프리미엄보다 더 훨씬 좋은 가죽을 썼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내부가 고급스럽다는 거 그 차이점이죠. 자, 그러면 성능의 경우는 한번 달려보면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시승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올 때 한번 제가 속으로 평가를 해봤는데 본격적으로 달려보면서 한번 멘트를 해드릴게요. 이 차는 구형인 SRX보다 한 130kg 정도 가벼워졌어요. 그런데도 총 중량이, 그러니까 공사 중량이 2톤이 넘죠. 그래서 가벼운 차는 아닙니다. 그런데 V6 3.6 가솔린 엔진하고 만났기 때문에 힘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최고 출력은 314마력인데요. 그 파워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코너를 한번 돌아보면요. 엔진은 확실히 XT4보다 부드럽네요. V6 엔진의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XT4가 약간 거칠고 약간 가르릉 했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매끄러운 그런 감각을 보여줍니다. 이 차 최고 출력이 314마력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동급의 경쟁차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출력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힘이 뭐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그런데 이제 자동 변속기 9단으로 바뀌긴 했는데 급가속 때 약간 변속 반응이 조금 느린 경우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이제 모드를 한번 바꾸면 조금 나을 수가 있죠. 그래서 스포츠로 바꿀게요. AW 스포츠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XT4와 마찬가지로 AW 때 훨씬 더 움직임이 안정적이고 거동이 훨씬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달리면 급가속도에도 앞이 좀 들리는 현상이 조금 적어요. 확실히 이제 기술 접지가 도와주기 때문에. 가속력은 뭐 이 정도 별로 하네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판매되는 2.0 모델이 있거든요. 예전에도 CT6가 2.0이 들어오다가 뭐 중국산이다 그래서 반응이 좀 안 좋아가지고 수입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차는 2.0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요 이 차의 경쟁차들이 2.0이 다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2.0하고 일단은 뭐 세금 차이도 나지만 연비 차이가 가장 이제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인증 연비가 도심 6.9 그리고 고속도로 10.0인데 바로 그 연비가 경쟁차들에 비해서 좀 딸립니다. 그래서 XT5 타시는 분들의 어떤 만족도를 이렇게 보면 디자인이나 승차감 이런 거는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데, 연비가 가장 이제 불만족인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 때 8.7 정도 찍었는데 지금 약간 급가속하니까 조금 더 떨어져서 7.8이 됐는데요. 실제 이제 그 간선도로하고 시내하고 이제 섞어서 달리시면 7에서 8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고요. 물론 이 차의 차급 또 이 차의 차체 크기를 감안하면 또 배기량 감안하면 뭐 낮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차들이 워낙에 연비가 좋고 또 디젤 모델들이 경쟁차들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약점이죠, 이 차에. 그리고 지금 GLC 같은 경우도 그렇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쟁차들이 S3 이번에 또 iX3라고 순수 전기차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GM의 전략은요, 재밌는 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거치지 않고 내연기관하고 이제 순수 전기차를 같이 생산하다가 전기차를 쭉 늘려서 바로 전기차로 전환한다. 이게 GM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어떻게 좀 이제 그 중간 단계를 만드는 그 과정이 없죠. 그러니까 어차피 전기차로 갈 거 필요 없다. 이게 GM의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내연기관만 이제 고른다고 한다면 조금 연비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승차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약간 이 차체 강성에 비해서 승차감이 조금 소프트합니다. 그래서 좀 낭창낭창하다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어로. 그래서 이거 이 승차감하고 비틀린 강성, 뭐 차체 강성 이런 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떤 협회에서는 뭐 비틀린 강성을 시즌 때 뭐 테스트하고 그런다는데 그거 사람이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비틀린 강성은 테스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체 강성을 아무리 강하게 해놔도 이 승차감을 말랑말랑하게 하느냐 또 딱딱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체 강성은 좋은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또 비트인 강성도 좋은데 지금처럼 이제 말랑말랑하면 뭐 비트인 강성이 약하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별개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몸으로 체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차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한 9점 정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주행 안정성 같은 경우는 8점 정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여기서 고속에서 조금 이렇게 철렁철렁 되는 모습이 살짝 있죠. 그런 모습이 조금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조금 더 조이면 어떨까? 여기보다 조금 더 조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 차는 이제 프리미엄하고 스포츠인데 지금 보시는 차가 스포츠잖아요. 프리미엄은 6천만원대 중반, 그리고 스포츠는 7천만원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이 됐을 거예요. 만약 이 차를 염두에 두신다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옵션이나 이런 거 보면 이 차가 당연히 좋아요. 스포츠가 당연히 좋은데 7천 중반이면 정말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가격대잖아요. 정말 경쟁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아마 할인이 좀 있겠지만 약간 해주겠죠. 그러면 또 괜찮을 수 있어요. 괜찮은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 6천만 원대면 경쟁력이 있죠. 그러니까 약간 나는 7천만 원대도 좀 부담스러워 한다면 6천만 원대 프리미엄 트림으로 그래서 고르시면 가격대는 훨씬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사양이 아닌 건 조금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정석주행 장치, 그러니까 ACC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에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장거리 투어 하는데 굉장히 좋을 만한 차고, 그리고 이제 지금 CT6가 안 들어오는데 급급의 어떤 준하는 그런 차를 몰고 싶다, 중형 SUV를 몰고 싶다 할 때 캐딜락 XT5도 이게 훌륭한 선택지인데 경쟁차에 비하면은 아직은 많이 주목을 못 받고 있어요.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실력은 많은데 좀 주목을 못 받는 게 좀 아쉽고, 그래도 불구하고 CT5하고 XT5는 캐딜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중심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캐딜락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차가 되겠죠.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ST6도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채널 RPN9 TV에서 최근에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보신 분들 그거 가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이 차의 어떤 여성이 타는 소감 이런 거 필요하시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회사 채널에서 정리현 아나운서와 함께 리뷰를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댓글 많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에서 굉장히 만족할 만한 차예요. 오디오 한번 볼까요? 맞아, 오디오 한번 보면 지금 역시 또 이문세를 보스 센터 포인트 오디오인데요. 지금 이제 이퀄라이저가 이렇게 좀 있는데 내가 낮춰놨어요. 왜냐하면 이 차 오디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음 세팅이 방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하듯이 이렇게 저음하고 고음을 완전 올려놓으면요, 약간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프 그랜드 체로키 L 모델 같은 경우에 다 끝까지 올려놨었는데 약간 보스 오디오랑 비슷하다는 우리 이제 패친의 평가가 있었는데 그래서 찢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열의 오디오가 이거는 이퀄라이저를 좀 너무 끝까지 올리면 조금 소리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릴 수가 있다. 그런 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오디오 자체의 성능은 괜찮습니다. 보면은 사운드 모드가 있어서 운전자, 일반, 센터 포인트, 뒷좌석 이렇게 고를 수가 있거든요. 센터 포인트 말 그대로 이제 이 중간에서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거라서 약간 운전자나 일반 모드랑 조금 달라요. 일반 모드보다 조금 뭐랄까 조금 서라운드가 더 많다고 할까요? 그런 모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이제 연말이 되고 또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시즌인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길 바라고 새해에도 좋은 일들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가 아마 이 영상 올리고 좀 이따가 확인할 때는 구독자가 5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새해에도 구독자 많이 들어서 1000명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